저쪽이 선거 전략이 워낙 없다 보니까 일단 두 가지 선거 전략을 쓰려고 했어요. 첫 번째가 박원순 시장님 사건을 계속 상기시키는 방식인데 그거 안 통합니다. 서울 시민이 그걸 모릅니까? 근데 박영선 후보 등에게 1등을 몰아주는 이유가 뭐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같은 방송의 노력중도 포함됐다고 생각해요. 다 인정해버리는 순간에 박원순 시장은 그런 분으로 끝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 들어보니까 박원순 시장이 억울한 측면 많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상당 부분 존재하기 때문에 그게 선거 전에 더 이상 안 먹힐 거예요. 필연적으로 그런 질문을 하면 증거 내라는 이야기 나옵니다. 네. 그게 첫 번째인 것 같고 두 번째가 공약 아닌 공약인데 TBS 그 뉴스공장 없애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놈은 TBS를 없애겠다고 또 말을 해. 너무 무식한 소리 아닙니까? 근데 저번에 조은이 나와서 인터뷰하는 거 봤죠? 예. 내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런 것도 구청장 하는구나. 구청장쯤 되면요. 지방 내려가면은 서초구청장이나 성남시장이나 수원시장이나 직급이 똑같아요. 네, 맞아요.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보면 서초구에 국회의원이 3명 있잖아요. 근데 구청장은 1명입니다. 구청장이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큰 자리인지 보이지 않은. 근데 그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조은이가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거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깨달았을 거예요. 저 사람이 시장이 되면은 정말 자기 맘대로 하겠구나. 왜냐하면 바로 앞에 앉아있는 김어준한테도 그렇게 매너 없이 막말을 하면 그 앞에서 난 니네 프로그램 없애버릴 수 있어라고 말을 하는 사람을 어떻게 믿고 시장으로 여기에 뽑아주냐고. 내가 보니까 진짜 극우예요. 극우. 조은이가 구청장만 하고 밖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대체 얘는 어떤 애인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거 보고 이런 애가 그거구나. 왜 이러겠어요? 국민의힘 지지자들한테 나 이렇게 세게 말한 사이다야. 나 찍어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게 그거라고. 인간에 대한 태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야. 근데 국민의힘에서 계속 이런 이야기가 새어 나오는 것과 삼성이 TBS를 사버리겠다라고 말을 나오는 것이 이게 과연 우연이고 서로 아무 관련이 없을까요? 저는 그것도 의심스럽습니다. 근데 저는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러니까 그 김어준 방송에 대해서 뭔가 어떻게든 없애버리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뉴스공장을 없애면 그 김어준 씨의 영향력이 사라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시대는 그 TBS라는 그 라디오 프로그램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김어준이라는 그 매체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TBS가 없어졌어. 그러면은 그 김어준 씨는 새로 채널 하나 파겠지. 그러면은 뉴스공장 듣던 사람들은 그 채널을 듣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팟캐스트가 됐든 유튜브가 됐든 라디오가 됐든 매체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다 인터넷으로 들을 건데. 근데 이걸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솔직히 이 부분은 금태섭, 조은희, 오신환과 같이 현저히 인지도와 지지도가 낮은 정치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그냥 어그로 끌기 하려고 뉴스공장 얘기하면 사람들이 관심 갖죠. 그렇기 때문에 어그로 끌기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이냐. 우선 아무리 이렇게 인지도 없는 자들이라 하더라도 나 김어준 싫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얘네가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거는요. 이렇게 봐야 돼요. 일반적인 KBS나 MBC 등의 공중파 방송 등과 비교를 했을 때 또는 일부의 종편과 비교했을 때 걔네들은 뉴스나 이런 걸 할 때 공식적인 발화 스타일이 있어요. 담화 양식이 있거든요. 그런데 김어준 뉴스 공장은 풀어가는 방식, 말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요. 그럼 이 담화 방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폐지를 하겠다라는 것이냐? 이거 하나밖에 안 남아요. 만약에 이 TBS나 운영이나 내용, 뉴스 내용 이런 거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소를 하거나 아니면 승인을 취소시키는 방식 등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얘네들이 문제 삼을 수 있는 건 딱 하나. 말하는 방식, 담화 방식인데 이 담화 방식을 가지고 해체를 시키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TBS가 지난 3년간 법정 제재 건수가 TBS만 놓고 봤을 때 7건이거든요. 근데 방송사가 별로 한번 볼까요? SBS가 18건이, MBC가 15건, TV조선, KBS 각각 14건, 채널A 12건, MBN 11건, YTN 8건, TBS 아까 말씀드린 7건, JTBC 3건입니다. 채널A나
TV조선이 하는 가짜 뉴스는 제재 대상이 아니고 요것들을 어떻게 해가지고 연장을 시켜주면은 이런 지랄들을 저렇게 해와서 사실은 목표는 그거 아니에요. 김어준 중심으로 뭉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예, 예. 저쪽들이 봤을 땐 예. 김어준 채널만 없애면 끝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왜?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무려 3년 동안 점유 청취율 1위를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그것도 시사 뉴스가 여기 하나 말씀드리면 이런 게 있어요. 1위가 이건 수도권에 한정된 겁니다. 이게 지방 방송이잖아요. 서울 네, 지방 TBS가 방송. 그렇죠. 그러니까 1위가 뉴스공장이야. 2위가 도시 탈출 컬투쇼야. 서울, 인천, 경기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3위가 김영철의 파워 FM입니다. 그 1위를 지금 3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어. 점유 청취율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여러분들이 시청률하고 시청 점유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시청률은 모든 텔레비전들 중에 얼마냐가 시청률이고 시청 점유율은 켜진 것 중에 얼마냐예요. 켜져 있는 라디오 중에서 10개 중에 1개 정도는 뉴스공장을 수도권 사람들이 듣고 있다는 거예요. 왜 듣겠습니까? 재밌으니까. 그만큼 퀄리티가 있어요. 재미다 이런 걸 떠나서 내가 봤을 때는 제대로 된 걸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용을 떠나가지고 굉장히 입체적으로 생각하게 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단순하게 수박 거달기식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상당 부분 다른 시각들을 보여주거든요. 예. 굉장히 훌륭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말하자면 국민을 현혹시킨다는 용도로 뉴스공장이 김어준이 선동하는 게 아니라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또 다른 반증이에 봐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BS 같은 데서 라디오 옛날에 MBC가 완전히 전성시대였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거로 이게 컬투쇼 다음으로 SBS로 넘어갔는데 그 이후에 TBS가 더군다나 뉴스공장이 절대적으로 1위를 차지하는 이 비결은 뭐겠냐고요. 네. 아직도 TBS가 있는지 모르는 어르신들 많아요. 알려지면 더 큰일 나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아, 이게 진짜 맞는 말씀이에요. 저도 뉴스공장을 처음 봤을 때 이렇게 뭔가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조금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MBC든 KBS든 JTBC가 잘 나갈 때도 JTBC를 듣고도 그러니까 이 뉴스 내용이 뭐라는 거지?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야?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너무 단편적으로 톡톡톡톡 끊어져 가는 상황에서. 근데 그거를 그러면 JTBC의 손석희도 담화 방식을 바꿨어요. 뉴스에서. 그럼 손석희도 없앴어야 되는 거예요. JTBC도 없애야 되는 거예요. 기존의 KBS, MBC가 만들어 놓은 그 담화 방식대로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법률 규정이 있냐? 없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 국민들에게 전달하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국민들의 선택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선택한 것이고 그래서 만들어진 1위 방송인 것인데 이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김어준과 TBS는 서울 시민의 이름으로 폐지되고 해체되어야 된다. 서울 시민의 이름으로 1등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폐지를 하겠다는 이건 헌법과 방송법에 위반되는 위법한 공약일 수밖에 제가 봤을 때 없습니다. 없애지는 못하고 네. 뉴스공장 프로그램은 진행자가 바뀌는 정도 수준으로 가겠죠. 네. 박영선 후보가 한 말 있습니다. TBS는 이미 허가가 된 지상파 라디오 방송이고 그것을 시장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방송을 시장이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그런 발상 자체가 과거의 독재 정권 시절에나 있었던 그런 발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야. 얘들 논리는 뭐냐면 TBS는 공영방송이다. KBS도 못하는 공영 직거리를 TBS한테 바라는 것도 웃기고 솔직히 예.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민영이든 사영이든 뭐 공영이든 국영이든 상관없이 결국 TV조선이나 채널A도 공공재라니까요. 공공법에 적용을 받는 공공재인데 이런 애들은 TBS보다 훨씬 더 위반 건수가 많고 말도 안 되는 편파적인 보도를 하고 오히려 선거법에는 아예 조촉도 안 되는 그런 방송법을 만들어 놓고 얘들한테 한마디를 못하는 것들이 제대로 국민의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 정말 서울 지방에 방송국이 있는지도 모르는 정도의 그게 1등을 할 정도의 방송이면 나라면 반대로 깨달을 것 같아. 진짜로 이게 제대로 된 언론이구나라고 깨달을 것 같아. 이걸 없애래 만에 하는 것을 더군다나 조은희 같은 그 모지가 자기를 인터뷰하는 방송에 나와가지고 대놓고 면전에 그럼 그게 그거 아니고 정치인입니까? 그게 서초구의 행정을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아니 그리고 서울시장으로 나왔으면은 자기가 이 1위 하는 프로그램에 나갔으면 굉장히 호감도를 얻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가서 망치고 나온 건데 이 사람이 이렇게 까불 수 있는 데는 지금 이 정부에서 사찰과 블랙리스트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전 방송에서 우리가 이전 정부에서 이런 말 할 수 있었습니까? 야당 국회의원들이 나와가지고 정치인들이 나와서. 그러니까 조은이는 진짜 웃긴데 내가 도대체 이 여자의 배경이 뭔가 싶어가지고 프로필을 좀 봤더니 특이한 게 있어요. 사회생활을 안 좋으니 사회생활을 시작을 영남일보에서 6년을 했는데 그 다음 일한 데가 경향입니다. 경향신문 3년 일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사실 진보 매체에서 일한 거 경력 아무 소용없다예요. 지금 진보 매체에서 하고 있는 기사 나오는 것들 보세요. 왜 그렇게 됐는지 이해가 된다고. 예. 그러면요 순서를 좀 바꿔가지고 보람 PD 조은이의 5일날 페이스북을 한번 일단 보고 시작합시다. 그렇지. 조은이가 2월 5일날 좀 읽어주세요. 조은이 목소리 비슷하신 분이 빨리. 제가 해야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문재인 보유 정당만 피해갑니까? 박영선, 우상호 후보는 답해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민주당 인사들만 피해가는가요? 어제 우상호 후보가 신도림역에서 1호선 지하화 공약을 발표하는 사진을 보고 많은 분들이 분노합니다. 해당 사진에는 민주당 의원, 구청장 등 15명이 우 후보와 이른바 X자 악수를 한 채로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방역 지침을 준수하느라 생계가 파탄날 지경인데 모든 국민들이 식당에 갈 때도 4명 이하로 들어가야 하는데 문재인 보유 정당의 서울시장 후보, 국회의원, 구청장들이 찍은 사진을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민주당 행사는 피해가고 일반 국민들만 따라다니는 것인지요. 예, 역시 안 좋은 이 후보의 이 지금 이 페이스북을 보셨는데 최근에 찍은 사진을 한번 볼까요? 아, 뭐야. 이게 지금 오른쪽 두 번째가 조은이에요. 안 좋으니 나경원 옆에. 나경원 옆에 니들 뭐 하냐? 그러니까 우상호 후보가 실제로 그렇게 X자로 했던 사진이 있어. 그 기사 본 적 있죠. 예. 잘못한 거 맞아. 근데 이제 옛날 오래된 타성해졌다 보니까 이게 순간순간 깜빡깜빡해. 나도 누구 만나면 주먹으로 인사해야 되는데 악수하게 되더라. 근데 이렇게 비판해놓고 최소한 조은이는 손잡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야. 마스크라도 쓰던가. 아이고 나 진짜. 안 그러면 주먹만 쥐어주든가. 그 진짜 답답하다고 느끼는 게 이런 거예요. 내가 오죽했으면 이걸 보고 내가 뭐라 했냐면 정치 하향 평준하다. 아무리 새날이 유튜브 방송이라고 하지만 저런 걸 흠집 잡아서 공격하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너무 유치해. 그게 조은이 수준인 거야. 근데 재밌긴 하네요. 그게 딱 수준인 거죠. 아니 그러니까 조은이가 왜 나한테 욕을 쳐 드시냐면은 최소한 뉴스공장 같은 데 나와서 그게 네가 보기엔 김어준이 상대편이라고 느낄지 모르지만 나도 뭐 그런 경우는 아직까지 없었는데 무슨 상황이 돼서 국민의 짐 국회의원이 나한테 인터뷰를 한다고 치자 그렇게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이야기는 들어주고 공감도 좀 해주고 보내고 마는 것이 사람에 대한 도리인데 지 선거운동 하겠다고 도와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진행자한테 이 프로가 없어질 수도 있다고 말하는 이런 돌대가리가 왜 이런 짓거리. 남은 공격했던 거를 불과 며칠 전에 공격했던 거를 똑같이 하고 있으면서도 부끄러운 걸 몰라. 이런 걸로 공격하는 게 우리가 부끄러워서 그래. 근데 또 하나 있어요. 이제 조은이가 이제 계속해서 선거 공약을 남발하고 다니면서 이동진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 회장이 쓴 글이 있습니다. 그렇지. 네.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이른바 100대 민원 프로젝트라는 공약을 발표하면서 매월 25개 구청장들과 회의를 열고 주요 민원 사업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는 언론을 접했습니다.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 회장으로서 이 기회에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조은희 청장께서 말씀하신 25개 구청장들과 회의를 열고 민원 사업을 점검하는 것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제가 할 테니 제발 회의에 빠지지 마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차기 회의는 2월 25일 오전 9시입니다. 네. 회의도 안 나가면서 자기가 서울시장이 되면은 구청장들을 모아놓고 회의하겠다고 민주당 구청장들 중에 딱 한 명만 국민의 짐 조은이거든요. 네. 서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서울에 계시는 여러분. 서울시 시의원 중에 80%가 민주당입니다.
나경원이든 오세훈이든 조은이든 오신환이든 거기 들어가면 못해 먹겠냐고 나오는 건 6개월밖에 안 걸릴 거예요. 네. 지금 아까 우리가 부동산 정책 이야기도 했지만 지금 민주당 시장이 뽑히지 않으면 정책에 많은 부분 상당히 렉이 걸려요. 일단은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하시고 진짜로 민주당이 못했다고 생각하면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뀌겠죠. 근데 나경원 씨는 난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명박 때의 악행, 이명박 BBK를 방어하던 그 주 없음이 바로 이명박 BBK 사건 때문에 나경원이 한 말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을 달창으로까지 비하하던 바로 그런 인간이 해맑은 얼굴로 서울시장 나와서 뭐 어떤 정책이 바뀔 수가 있겠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조은이는 정말 까면 안 되는 건 좀 적당히 해라 진짜. 김어준 공장장 대하는 거 보고 몰랐을 때는 미움이 없잖아요. 그냥 나오는 약간 관종인가 보다 하는 정도잖아요. 예. 말하는 거 보니까 인간이 덜 됐어. 인간이 덜 된 것들이 서울시장이 되면 뭐 하겠어요? 지지해주는 사람들한테만 잘해줄 거 아니에요. 참 답답하다 진짜. 여기까지 일단은.